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스페셜의 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항상 웃음을 주시는 연극의 윤문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활력소입니다. 유경미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실 분은요, 광주에서 오신 전홍준 박사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홍준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홍준 박사님은요, 외과 전문의이시고 또 대체의학계 권위자십니다. 일본, 독일, 미국의 대학 연구소와 병원에서 20년 이상 또 대체의학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자, 근데 이 이력을 보니까요, 박사님 외과 의사에서 대체의학자가 되신 게 상당히 좀 특이하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물질적인, 그런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과에서, 좀 정신적인 쪽을 많이 다루는 대체의학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의사들이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가 1984년에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된 때로부터 한 3년 지난 때였는데, 일본의 그 대체의학자로 유명한 와타나베 쇼라고 하는 분이 쓴 네. 현대병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예. 네. 그 와타나베 선생이나 저나 뭐 똑같이 이제 서양의학 전공자이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같은데 방법이 좀 달라요. 이제 제가 배운 서양의학은 모든 병의 그 병증을 이렇게 제거하는, 뭐 이를테면은 고혈압이면은 혈압을 낮추고 또 당뇨면은 혈당을 낮추고, 통증이 있으면은 진통을 하고, 열이 있으면 열을 내리게 하는 이제 그런 치료였다면은 이분은 그러한 그 병증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료한다고 할까요? 네, 이제 삶을 치료하는. 예. 그래서 그런데 서양의학에서 좀 난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질병들이 이러한 그 사람의 삶을 바꿈으로 해서 이제 변화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진찰실에 그 아주 진행된 간암 환자 한 분이 왔어요. 네. 네. 그분은 이미 이제 상당히 진행된 원발성 간암이었는데, 아마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치료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올 때는 무슨 병을 치료하려고 온 게 아니고, 뭐 진통제나 맞고 또 뭐 링겔주사나 하나 맞을 요량으로 왔는데, 제가 와다나베 선생님이 책을 보여줬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을 바꾸면은 뭐 진통도 좀 될 수 있고 또 전신 상태도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니 그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후로 좋아졌군요. 아무튼 좋아졌어요. 네. 저는 아무런 작용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방법을 가르쳐만 줬단 말입니다. 책만 주셨군요. 아니, 이제 저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 방법을 같이 하셨군요. 책 안 읽을 때 무슨 뭐 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왕왕 그 예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간요법이라든가 무슨 대체의학 쪽을 좀 꺼려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그걸 저희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하기 위해서 예국고전 가서 공부하게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대체의학이라는 건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서양 의학 쪽보다 그 동양 의학 쪽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인지도 그러고. 예, 그런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예. 사실 그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이제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는 그렇죠. 모든 게 이 대치라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미국 마누라 대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안 좋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 미국의 1980년대, 90년대 초에 의료비가 너무 급증해서 미국 경제에 큰 위협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그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 의료비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990
그 2년에 미국의 NIH 네. 국립보건연구원의 대체의학 연구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는데 그건 대체로 우리 한국인에게는 친숙한 뭐 이게 동양의학, 이제 한약이라든가 침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생약이라든가 또는 뭐 명상과 같은 이런 동양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생소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서양의학을 주류의학으로 하고 동양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의료라든가 또는 전통의학을 다 묶어서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동양의학이나 한의학이라든가 이렇게 전통의학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중심의학이죠. 주류의학이고 그 말은 맞지 않고 이것은 그 전인치유의학이다. 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유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활 방식과 생활의 습관을 이제 변화시킴으로써 이렇게 그 사람의 건강을 개선하기 때문에 생활의학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체의학보다는 전인치유의학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그렇습니다. 암을 고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병의 근본까지 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암을 치료했다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 줄 뿐이고 환자 자신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치료한 것입니다. 뭐 그 뒤에도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제가 했는데 본인이 이걸 변화를 시키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치료된 것하고 제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브루스 립툰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념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분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학생 시절에 그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 젊은 그 아가씨가 이제 그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제 경고등이 켜져 있으니까 자동차 엔진을 고쳐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그 이제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퇴근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다시 그 가져와라. 그런데 이 아가씨가 오늘 기어코 고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오늘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오케이 내가 고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차를 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뭐 30분도 채 못 되는데 그 모니터에 등불이 딱 꺼져가지고 이제 고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아가씨는 이제 그 차를 몰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빨리 고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엔진은 이렇게 체크도 해보지도 않고 가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모니터에 엔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경고등 전구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간 거예요. 그 아가씨는. 자, 브루스 립툰 이야기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혈압이 높다든가 혈당이 높다거나 또는 만성 통증이 있거나 알레르기와 같은 이제 그런 병증이 있을 때 그것은 경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삶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하느니, 즉 엔진을 근본적으로 체크해서 수리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것을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고혈압에는 혈압 강화제를, 당뇨에는 혈당 강화제를, 또 통증에는 진통 소염제를 뭐 이런 식으로 병증만 가리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까 어때요? 엔진을 고치지 않고 경고등의 전구만 빼버리고 가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언 발에 오줌 싸기라고. 그게 아주 적합한 얘기죠. 순간은 좋지만 오히려 그 나중엔 더 큰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병증이 있을 때는 자기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생활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이제 이런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인치유의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대체의학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가는데 그러면 이 대체의학이 병을 치료하는 이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원리가? 뭐 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삶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못하면 죽습니까? 숨을 안 쉬면 쉬는 아, 거. 그렇습니다. 네. 호흡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가 가장 필요하나요?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음식을.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과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 살아요. 네. 자연 환경과의 서로 상생하는 관계. 또 사회적 관계, 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협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는 정신활동을 해요. 가장 네. 중요한 게 마음을 쓴단 말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생존에 있기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과 일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다음에 정신활동을 한다는 이 5가지가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건데 네. 이걸 잘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완전한 생명을 만드는 이 지금 5가지 원리 굉장히 궁금하시죠, 선생님? 아니, 예. 그럼요. 나도 좀 살아야 되겠어. 네, 지금부터 전홍준 박사님이 직접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즉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호흡이죠. 호흡. 숨을 쉬어야죠. 예. 우리 숨을 쉬어야 산단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숨을 막 거칠게 쉬죠. 가슴호흡으로 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돼가지고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 장애가 일어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에 우리 숨을 이렇게 거칠게 쉬는 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막 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바빠지면서 숨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가슴으로 숨을 쉬다가, 우리가 임종 때 되면 목에서 숨을 깔딱 하다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숨을 아랫배로 숨쉬기를 해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배로 해야 되겠군요. 배로 숨쉬기입니다. 우리가 발로면 100년도 더 살아, 발로. 발로 하고. 숨쉬기를 하는데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심장세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깊을 심자에다가 깊게 숨을 쉬고 길게 세고 그래서 심장 가늘게 세고 고르게 센다. 그래서 심장세균 전 뭐 이런 심장에 말이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는 난 심장세균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에 무슨 박테리아나 세균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저 얘기였었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니까 우선 다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쉬는 거예요? 자, 많은 그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소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쉬는 숨에다가 의식을 모읍니다. 들이쉬는 숨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내쉬고 쭉 이를테면 촛불을 끄듯이 풍선을 불듯이 끝까지 내쉬면은 들이쉬는 쉬면 저절로 들이쉬게 되는데 예. 들이쉴 때는 아랫배가 풍선이 부르고 하는 것처럼 숨이 들이쉬고 내쉴 때는 아랫배가 쭉 꺼지는 거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내쉬고 코로 숨을 쉬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을 코로 길게 내쉬고 끝까지 내쉬고 들어 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고 선생님 이게요. 들어 마시고. 흔히 말하는 요가나 무슨 다른 운동에서 말하는 그 명상 뭐 이런 때 하는 숨이랑 비슷한 원리인가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이라는 예. 그거랑 복식호흡, 비슷한 단전호흡과 게 같은 되나요? 뜻이죠. 이게 문제는 같은데요. 이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흥분된다든가 싸움할 때 이렇게 숨을 못 쉴 거 아니야. 막 말하고 그럴 때.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 안 되니까 문제는 이 숨을 이렇게 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네. 그래 마음까지 잡지 않더라도 숨을 쉬게 되면은 마음이 잡아집니다. 선생님은 내가 꼭 뭐라고 하면 저렇게 혼나서.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신 게 숨을 이렇게 쉬면 마음도 잡아진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그 자율신경을 조절한다고 그랬죠. 네. 네, 숨을 쉬면은 길게 아랫배로 숨을 쉬게 되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지게 되고 혈류가 개선이 되고 긴장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바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럼 평소에는 저희가 배로 숨을 안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 배로 쉬는데 그럼 이게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로 쉬게 되나요? 예, 그 연습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뭐 아침에 막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배로 숨쉬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정말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죠. 숨쉬기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숨쉬기, 호흡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그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서양의 의사들이 이제 동양의 이 호흡법을 배워가지고 그 의학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제 질환들,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또는 위궤양이라든가 그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이러한 질환들에게도 숨쉬기를 잘 가르쳤더니 정말 병증이 이제 개선되는 이제 그런 이제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또 협심증 같은 그 심장 발작 때도 숨쉬기를 이렇게 잘 가르쳤더니 이제 좋아지는 그러한 뭐 이렇게 연구 논문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그 어떤 의사, 그 시오다라고 하는 의사는 숨을 들여 마실 때 천지 우주의 치유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다 좋아졌다. 들여 마실 때는 우주의 치유 에너지가 들어온다. 내쉴 때는 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마음을 그렇게 했더니 그 환자의 병증 개선이 크게 도움이 됐다. 또 숨을 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하면서 숨의 숫자를 세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긴장이 이완되고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우울증이나 또는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썼더니 개선됐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의도적으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아랫배로 숨쉬기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것은 잘 먹어야죠. 음식입니다. 동서고금의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고 한다면은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라. 이것이 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지나친 과식, 그것도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 또 화학 물질로 오염된 그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음으로 해서 건강을 상한 애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생리학자로서 유병팔 교수님이라고 텍사스 대학의 이제 그 생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노화학자로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미국에서도 아주 공인된 분인데 유병팔 교수는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되는데 그분은 저녁 한 끼니만 드십니다. 예. 그것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드신 게 아니에요. 저녁 한 끼를 드신다니까요. 한 끼만. 예. 내가 말만 하면 나 오늘 얘기 안 해. 점심과 저녁은 물만 드십니다. 아침은 물만 아침하고 드십니다. 점심이요? 예, 저녁 식사 한 끼를 하는데 현미 잡곡밥에 여러 가지 야채, 육식은 거의 하지 않고 채식 조그마한 그 생선을 드시는 정도. 그분 아주 건강하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쥐들에게 마음껏 먹도록 허용한 쥐와 굶주림만 면할 정도로 적게 먹은 쥐 두 그룹을 이렇게 쭉 관찰했는데 마음껏 먹도록 하는 쥐들은 평균 한 3년 정도나 된다면 이렇게 적게 먹도록 하는 쥐는 한 4년 반이나 5년 가까이 수명이 늘어나고 이쪽에는 피부병이나 궤양이나 암 같은 게 많이 생기지만은 적게 먹은 쪽에는 거의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것도 유병팔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헝거 레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배고플 때 먹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장이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몸이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태양이 한낮 정중에 올 때가 우리 생리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주된 식사를 하고 꼭 먹어야 된다면 아침과 저녁은 좀 가볍게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적 노동이 많아서 한 5번 배고프면 5끼 먹어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사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 5번 그렇죠. 먹었죠. 네. 참도 있잖아요. 참이라는 네. 게 있어가지고 그걸 채웠거든요. 그러면 예, 뭐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성 있게 생각을 해야지 음식은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대. 경우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적용하면 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방, 고칼로리, 고단백의 음식을 과식을 하고 또 밤늦게까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 눈에는 앞으로 몇 년 후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먹고 있는 많은 그 질병 예비군이라고 할까요? 그 환자가 되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미병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를테면 고혈압이 될까 말까, 당뇨가 될까 말까 이런 그 문턱에 와 있는 분들한테는 절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굶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더운 물만 먹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혈압이 떨어집니다. 하루 이틀만 해도 떨어지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3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야채 효소와 같은 대용식을 먹으면서 절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개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당이 개선되고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통증이 완화되고 그럽니다. 왜 그런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음식을 먹다가 먹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는 그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또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이라든가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여러 가지 세포라든가 이런 불순물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혈전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대용 칼로리로서 그런 것들이 연소돼 가지고서 칼로리로서 쓰여짐으로써 이를테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 같이 우리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혈관도 탄력성이 있게 되고 피가 끈적끈적한 게 이제 맑아지니까 심장이 높은 압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잘 가니까 뭐 혈압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지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로 익히지 않는 생식을 할 때 이제 건강이 개선되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만성 피부 질환이라든가 또는 그 심장 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암 환자들에게 생곡식 가루나 생야채 또는 해조류와 같은 그 날것으로 된 것을 먹음으로써 그게 훨씬 독성이 적고 면역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일본의 이제 고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생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노벨상 심사위원회까지 그 생식에 대한 연구 업적이 이제 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으로도 지금 고기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화식을 하고 있는 이런 집단하고 생식만 하는 집단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냥 쌀이나 야채나 뭐 솔잎 같은 생식만 하는 이 양대 그룹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헤모글로빈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피 수치가. 고기에다가 잘 먹는 그룹하고 생식하는 그룹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쪽일 것 같은데. 네, 어느 대학에서 했는데 일반 그 화식하는 그룹에서 불된 음식을 먹은 그룹,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그룹에서 헤모글로빈이 평균 한 12 정도 됐다면 생식하는 그 마을에서는 16이 나왔습니다. 혈중 단백질 농도가 어떻게 됐습니다? 생식이 높겠는데요? 그래요? 네. 아주 똑똑합니다. 이쪽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기에는 거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증세가 좋아요. 청력이나 시력이라든가 또는 체력이 훨씬 낫고 병이 들어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두 우리가 생식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생식과 같은 좋은 방법을 우리가 왜 안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 박사님, 저 지금 절식과 단식이 우리 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난 좋은 질문 아니면 안 해요. 이렇게 절식이나 그 생식을 할 때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인슐린 의존성 그 당뇨나 또 폐결핵 또는 진행된 너무 말기암, 간 경화가 심한 경우
또는 위하수, 또는 그 소화성 궤양, 위궤양 같은 이런 그 병증을 가진 분들은 절식이나 이렇게 생식을 할 때는 전문가의 꼭 그 지도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야채 효소에 대한 말씀을 아까 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야채 스프를 음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마침 야채 스프를 끓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야채 스프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가진 분들, 그 암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또는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뭐 일본, 한국 이 두 나라에 특히 이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그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일본의 어떤 그 민간의학자입니다. 다데이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자기 그 형들이 암 때문에 이제 희생이 됐는데 본인도 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내가 내 힘으로 좀 나와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야채 스프인데, 무하고 무청하고 당근, 표고버섯 그리고 우엉 이 5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제 끓여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그 면역력 증강에 이제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야채 스프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논쟁이 뜨거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들 사이에 이 야채 스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다 뭐 생강이나 양파나 또는 연뿌리 같은 것을 추가해가지고 야채 스프를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환자들에게 쓰는 이제 그런 의사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마셔볼까요? 예. 여기다 선생님 무청, 표고버섯, 당근, 우엉 이렇게 해놓고 간은 전혀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끓여봤는데요. 근데 일단 드셔보시죠. 차갑지 않아요? 스프라기보다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밋밋하니 좀 간 좀 해서 먹어야지. 제가 딱 맛을 말씀드리면 그 소고기 묵국 있죠? 맛있어요. 네, 딱 그 맛인데요. 그래? 네. 참 이렇게 약간 사람이 달짝지근. 입맛이 이렇게 서로 다르니. 저도 솔직히 이상해요. 좀. 난 여기다 좀 소고기 네. 묵국. 간을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괜찮은데? 뭐 간을 조금 더 한들로 뭐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만. 근데 이거 왜 간도 안 했대? 소금이 떨어졌나 그럼?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역겹는데 우리가 역시 뭐 이렇게 뭐 차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초차. 만들기가 차에다가 뭐 이렇게 소금을 쳐서 쉬워요, 먹는 분은 거의 네. 안 계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이게 이것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한국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뭐 여러 이렇게 생명공학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걸 연구한 이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야채 스프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면역 세포, 면역력? 암에 면역력이 좋다고. 암 말고는 또 어디에 뭐 더 알레르기라든가 좋은 뭐 모든 질환이 면역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무슨 병에 특별히 좋다고 하기보다는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건강력이라든가 그 면역력을 항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럼요, 박사님.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잘해요, 요즘. 박찬민 씨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1인 하루 3끼 기준으로요. 재료는 무 4분의 1개, 그리고 당근 1개, 우엉 2뿌리, 표고버섯 2개, 그리고 무청 4분의 1개, 그리고 이 야채 다 합한 거에 1,500가량 분량의 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약한 불로 서너 시간 끓이시고요. 일체 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국물만 따라서 녹차처럼 드세요. 네. 잘 됐나요? 뭐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됐어요. 자, 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것은 세 번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과 또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 하는 운동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장점이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낮에 충분히 걷고 밤에 잘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근데 요즘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햇빛 받기 싫어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헬스장 안에 실내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예, 많잖아요. 그리고 밖에 운동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낮에 뭐 운동하기는
어려운 분들은 이제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숲속길을 햇볕도 쬐면서 많이 걷는 것, 이게 산책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하기도 쉽고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직장을 그만둬야겠는데요. 하기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만약 그런 게 이제 어렵다면은, 뭐, 이게 조금 이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만, 온살돌이라고, 한정된 공간에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네. 그런 간단한 운동법. 또,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혈액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 사지를 이렇게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 미세 진동시키는 그런 모세혈관 운동, 그리고 척추의 조화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금붕어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 방법들이 이제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그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거 좀 선생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몸을 흔들어요, 이렇게? 네. 사지, 예. 내 팔다리를 이렇게 하늘로 올리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누워서요? 누워서요? 예, 누워서. 예. 이거 앞쪽으로 좀 그다음에 나가서. 아니 그거는 좀 누워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이런 걸 하는 또 이렇게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혼자도 할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금붕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냥 누워가지고서 이렇게 척추를 금붕어가 헤엄쳐 가듯이 예,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성준 말씀 온살돌이? 네. 온살돌이라고 하는 방법을 저는 지난 20년, 한 15년 정도 됐군요. 그걸 처음 제가 접한 지가. 또 옛날부터 그 전승대로에서 내려오는 뭐 전통 기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온살돌이가요? 예. 아니, 아기들 도리도리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도 관계가 돼요. 예, 그거랑. 예, 뭐 그거 오늘 좀 뭔지. 강신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다시 그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저는 그 건강 목적으로 온살돌이를 환자들한테 아주 많이 가르쳤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효과는 아주 큽니다. 그거 지금 좀 알려주세요.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할까요? 어디 네. 이 앞에서 이거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도 나갈게요. 예, 방법은 양 다리를 여기 어깨 넓이로 벌리고 편안하게 시선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쪽으로 서서 몸에 힘을 이제 빼고요. 자, 발뿌리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발 뒤꿈치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놓아요. 그다음에 그 놓았던 발 뒤꿈치를 또 들어서 제자리로 다시 놓습니다. 자, 반대편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돌려놓고 또 들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또 아까처럼 발 뒤꿈치를 돌려놓고 또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렇게 돌아갈 때는 내 몸도 같이 발뿌리를 향해서 돌아가죠. 놓고 이게 속도는 이 정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속도는 본인이 편한 대로 뭐 저 같으면 이제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빨리 해도 되고요. 그러나 뭐 너무 처음부터 하려고 아주 잘하시네요. 트위스트 춤 같은데요? 이게 약간 춤추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좀 다리가. 근데 이 방법을 하고 어려웠던 그 병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을 저는 아주 많이 만났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걸 쉬운 보면 동작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해서요? 예, 이제 이걸 보통 하루에 아침에 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정도 하도록. 1시간이요? 아니, 그런데 시간이 좀. 이걸 한 시간을 해요? 그런데 뭐 이제 다 합쳐서 아니, 그런데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면 그런데 이걸 하다 병원에 보면 데리고 와. 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이거 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새벽에 늦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깨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뭐 몇 시간씩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조금씩 하면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행편대로 시간 행편대로. 근데 이게 이거- 뭐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자,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몸을 좌우로 회전하고 다리 운동도 해죠. 예. 그래서 우선 혈행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 운동도 돼서 뇌 혈류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많이 한 분들 환자들 속에서 보면은 위장이 이렇게 좌우로 회전되니까 어떻습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예.
이 근육이 이완되지 않습니까? 네. 척추도 교정이 되고. 네.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많이 하게 된다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숨이 아까 첫 시간에 숨 이야기했는데 숨이 저절로 아랫배로 쉬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온살돌이는 조심이라 몸도 고르게 되고 고른다고 할 때 조자 그다음에 호흡도 골라지고 마음도 골라진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능 이렇게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공간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러게요. 예. 뭐 이렇게 이거랑 이거. 무엇보다도 굉장히 동작이 단순해서 네. 기억하기가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네. 시간을 내서 정말 한 40분이나 1시간 정도만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아니 거죠. 해보시면은 예. 시간을 더 많이 할 때 아니 정말 마음이 좋겠어요. 고요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뭐 신문 봐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충분히 네. 할 수.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신나는 댄스가 음악. 되겠는데요? 네, 뭐 들어주고 이걸 많이 한 춤추듯이. 사람들이 정말 이 춤 실력이 늘었다 하는 분들. 이게 스텝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스텝이 좋아요 지금. 예. 유경미 씨 그 삶이 춤추는 것 삶이 같아요. 춤, 아, 네. 유행했던 이런 춤 거. 있죠, 이거? 네. 비슷한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자기에 맞는 운동도 하는데 일도 중요합니다. 일이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건강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 일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일과 관련돼서는 일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행복한 그래서 일을 이렇게 재밌게 함으로써 오히려 뭐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일이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 건강에 이제 일이 자기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관계. 이것은 자연 환경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햇볕을 쬐고 땅을 밟고 있고 공기로 마시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자연 환경과 서로 살리는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점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이 좀 생태주의적인 그 삶의 양식, 의식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음으로써 건강을 이제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너무 몸을 차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찬 것을 많이 먹게 되고 조금만 하면 에어컨 속에 있게 되고 햇볕을 쬐이지 못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몸이 좀 냉해져 있어. 몸이 찰 때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것은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특별히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반신욕이라든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또는 온열팩으로 찜질을 한다거나 또 어떤 환자들에게는 뭐 겨자팩으로 환부에 찜질하거나 또는 쑥뜸을 한다든가 그 온열요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온열팩으로 이렇게 그 주요한 부위인데 우리가 면역센터가 있는 흉선이라든가 뭐 간, 위, 비장이라든가 신장, 이렇게 선골, 발바닥 이런 데를 그 온열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겨자가루 있죠. 네. 예, 아주 매콤하고 열이 뜨거운 그 겨자가루하고 밀가루를 밀가루랑요? 섞어서 네. 따뜻한 물에 개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빈대떡처럼 이렇게 그 얍삭하게 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덮고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부위에 뭐 암소가 있다든가 염증이 있거나 뭐 폐렴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그 환부에다가 그 겨자팩을 대면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침투력이 뛰어나서 오사카 대학의 그 고다라고 하는 교수는 이 겨자팩 찜질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방사선 치료보다도
더 강력한 이렇게 온열요법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몸에는 어떤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사백찜질을 지금 뭐 대중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쑥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간요법으로서 가정에서 쑥뜸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쑥뜸을 뭐 우리는 어디에서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특히 제 경우에는 오늘날 그 우라병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화병. 그런 분들에게 특히 가슴의 중심 부위, 명치. 누르면 아픈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그 크기의 쌀알 반개 정도의 쑥뜸을 할 때 그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집에서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말 인간관계가 온전히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어떤 사람에게 분노와 또는 죄의식이나 삶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낳음으로 해서 그분에게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좋지 않은 병으로 가는 배경을 만드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오랫동안 참아가지고 병을 만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모든 병을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척도를 가지고서 그 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병을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어려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꼭 자기 삶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다면은 정말 용서, 화해를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 중에서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되지를 않는데 삶에서 가정이나 또는 주변과의 인간관계,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마음을 바꿔서 정말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됐을 때 건강이 아주 급진적으로 개선된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지막 중요하니까 빨간 색깔로 하겠습니다.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 호흡, 음식, 운동, 관계, 마음 이거 다 일상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굉장히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고도 복잡하게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도는 평이 간명이라.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쉽고도 간단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쉽고 간단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대한 진리 중에서 불교 오면은 천지우주는 마음뿐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이거란 말입니다. 기독교 같으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져 있고 다 온전한 존재가 되어 있다. 더 무엇인가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진리를 쉬운 건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대의학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존중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 이러한 방법을 삶에서 응용할 때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다음 주에 그 마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염라대왕이나 이런 사람도 못 만나고 가다가 깼어요. 가다가. 네. 실제 꿈에 염라대왕으로 가다가 네. 그러면 어떤 이정표가 있어서 돌아왔어요? 유턴. 그러니까 그 꿈에도 진짜로 저승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강이 있는데 뚝이 이렇게 높아요. 어머나. 그런데 그 뚝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어머머. 그래, 안 넘어지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니까 통나무 다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 통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통나무 다리가 이렇게 삐끗하면서 푹 내가 물속으로 빠져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모두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건너가서 통나무가 안 들어가고 그냥 건너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요. 그 통나무 어디서 그냥 쓸어버렸네. 아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계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전홍준 박사님 만나셔서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건데, 예. 외과 전문의시자 그 자연치유의학의 전문의신 전홍준 박사님 지금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잘 보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대본에는 없지만은 지금 전 여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전 박사님이 염라대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제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이 훌륭하셔가지고 네, 겸손하시고. 좋은 결과가 왔는데요. 아니, 저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이제 놀라웠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근데 듣고도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치유되신 게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되신 건가요? 이분이 이제 아주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제게 왕진을 부탁해서 제가 집에 갔는데 네. 숨만 쉬지 않는다면 뭐 시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이분이 회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뭐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체의학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제가 무서워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없었어요. 뭐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 후에 얼마 있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이 대변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온열 찜질을 하고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생식 가루 같은 걸 먹게 하고 야채 스프 같은 걸 먹게 하고 또 가슴에 이렇게 연료법, 계좌팩 찜질이나 쑥뜸이나 하던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지에 대한 모관 운동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좋아지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이런 어려움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이분과 같은 방법을 한다 해서 다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자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너무 복잡한 방법만 하지 말고 쉽고 단순한 방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 네.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도 우선 숨쉬기 또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할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분에게 맞는 적합한 운동을 하게 할 건가. 네 번째, 환경과 관계를 연료법 같은 거 했죠. 그 다음에 마음을 이분에게 명상을 하게 하고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아주 쉽고 단순한지만은 이분의 생명을 소생시켰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방송했던 네. 그 내용 그대로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네 가지 원리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희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선생님? 그래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숨 쉬는 쉬어야죠. 거.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 세 번째가 운동과 일. 네 번째가 주변 환경과의 관계. 다섯 번째가 마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마음입니까? 네. 그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앞에 호흡, 음식, 일,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에 네 가지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난치병에서 해결된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겐 대개 다 의식의 대전환이 왔습니다. 마음이 바꿔져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 이제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 이제 활동 사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필름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겠죠. 활동 사진이 나온 것은 몸입니다, 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필름은 우리의 이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을. 마음 속에 내가 뭘 믿고 있는가가 믿음이 몸의 현실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마음 속이 어둡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정말 어둡고 두렵고 이제 불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비춰서 스크린에 자기 몸에도 두려움과 죄의식과 분노와 몸에 이런 병적인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필름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 스크린만 지우려고 해요. 몸의 병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 있을 적에 이쪽에 비춰서 내 몸에 건강하고 활력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 아무 힘이 없는 허무가 아니라 마음이란 우리 정보가 실려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그랜 라인이라고 하는 양자 생물학자가 암세포를 지금 배양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수련이 잘 된 그 영적 치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향해서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의를 보냈더니 암세포의 약 40%가 다시 좋은 세포로 회복되는 그런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런 허무가 아니라 정보가 실린 파동 에너지이고 물질 입자까지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우리 모든 장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플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실제로 혈압이 높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진땀이 나오고 대소변을 못 참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토제닉 트레이닝이라고 자율 훈련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한 슐츠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손에다가 체온기를 대고 그 손의 체온이 올라가라라고 내가 그 믿고 그렇게 됐다라고 상상하고 있으면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변화를 시키는 그런 걸 개발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은 우리의 뇌신경이나 면역계나 호르몬계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위약, 알맹이 약을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은 굉장히 통증이 잘 듣는다라고 믿게 하고 그 약을 줬어요.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위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줬더니 약 40%의 환자들에서 실제로 통증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약은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인데 마음으로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때요? 뇌신경에서 엔돌핀 분비가 많이 돼서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이죠. 또 뇌신경뿐만 아니라 면역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사과를 볼에다 대면서 이것이 복숭아다라고 믿게 하면은 금방 두드러기가 나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의 배열과 유전자의 활동성을 변화시켜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스탠포드 대학의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은 몸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코드와 활동성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암 환자에게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 유전자의 질서가 재배열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그 마음도
그 파고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바로 염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한 샤쇼치고 비하짜 저쪽 사람 뭐 날아가고 그러는 거. 예. 아마 그런.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오늘.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 속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마음이 뭐냐면 되게 분노와 두려움과 관계됩니다. 분노 뒤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옳지 않고 나는 옳다. 두려움 속에는 내가 죄가 많다. 죄의식과 관계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지우기 위해서 그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이렇게 만들어낸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또 화해의 언덕오르기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아주 쉽고 단순하지만 정말 기적적인 과정입니다. 실제로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때는 나한테 분노와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했던 생각과 행동을 내가 속삭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나에게는 이런 이제 죄가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난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산책에서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줍니다. 아무개시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내가 뭐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이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는 이 방법인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마음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그 자궁경부암으로 뭐 어느 대학병원에서 아무 치료를 해도 되지 않는다. 방사선 치료도 듣지 않는 환자가 왔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일단 마음의 필름을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산 과부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가지고서 이 환자는 당시 한 60세가량 되는 분이었는데 40년 동안에 축적된 분노가 이분의 암을 만들어내는 면역력을 저하시켰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물론 야채 스프라든가 생식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했지만은 낮에 나가서 계속 화해와 축복 산책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지우게 했는데 뜻밖의 이분이 한 달 후쯤 됐는데 아주 많이 좋아져서 등산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한 40대가량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한 명이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약물을 너무 많이 쓰고 또 뭐 고양이탕도 많이 해먹고 고양이탕이요? 얼굴도 너무 많이 부어있고 간도 나쁘고 위장도 나빠서 이 환자에게 약을 더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형의 빚보증을 썼는데 형이 그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나에 대해서 미안해 하기는커녕 나에게 오히려 힐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 심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 마음에 형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지우지 않고는 어떤 물리적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똑같이 화해와 축복 산책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어려웠지만은 이번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 형을 다시 용서하고 형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한 1년쯤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다시 이제 좋아져서 많이 개선된 경우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그 마음의 그 치유 방법을 쓰는 명상법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명상법은 우리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명상법은 어떠한 이미지나 생각이나 그 만트라 어떤 문구를 말합니다. 그런 걸 하나 지어내서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카메라의 조리개를 어떤 대상에게 집중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흡법을 하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어가는 방법도 할 수가 있고요. 수식법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문구 좋아하는 방법을. 제가 만난 환자 중에서 협심증이 있어서 심장 발작이 심한 여성 환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화라고 하는 걸 하게 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평화. 그래서 한 20분 동안 하루에 2번 정도 했는데 이분의 심장 발작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또 어떤 그 20대의 그 학생인데 그 편두통이 심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학교를 늘 결석한 학생인데 약물 치료 잘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그분에게 자기가 선택한 좋아하는 문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숨을 내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걸 한 후로 10분 정도 되니까 그 통증이 많이 완화된단 말입니다. 예, 그 학생은 이 명상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한 후로 한 2개월쯤 지나서부터 거의 약을 먹지 않고도 이제 좋아진 걸 봤습니다. 어떤 그 불교 신자가 이렇게 암 수술을 받고 항암제를 맞고 집에 돌아와서 아주 수척해 있었는데 그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너무 커서 이제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분은 좋아하는 문구가 병과 죽음은 본래 없네라고 하는 문구를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내쉬면서 병과 죽음은 본래 없네, 병과 죽음은 본래 없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암송했는데 그분은 그와 같은 방법을 한 2주 후부터 정말 그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다시 자신감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혹시요, 말씀 듣던 혹시 전정혜 씨도 저런 문구 가운데 하나 하셔서 직접 하셨나요? 뭐 지금 그 말씀 명상을 하시죠. 명상을 하루에 2번씩 했었어요. 어떤 무슨 문구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생각보다는요. 이제 나는 낫는다. 낫는다. 아니 지금 박사님이 두 분 뭐 선교사분하고 또 불교 신자가 있어서 고쳤다는 건데 그래서 종교가 있으니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혹시 종교 가지고 계세요? 불교.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되지. 뭐 종교가 없으니까. 지금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상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빈장 이완과 상상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칼 사이먼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방사선 치료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레지던트 수업을 받을 때 오레곤 대학입니다. 아주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방사선으로 암 부위를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이제 그 수업을 받고 있는데 A라고 하는 그룹에는 그냥 방사선만 쪼여 있는데 B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의 암이 방사선을 쪼일 때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서 사라졌다라고 상상하고 그걸 믿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지던트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됐는데 아예 방사선 치료는 그만두고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분이 만들어낸 방법이 긴장 이완과 상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사람이 고엽제를 뿌렸는데 그 조종사가 미국에 돌아와가지고서 후두암에 걸렸는데 방사선 치료나 뭐 어떤 치료를 듣지를 않아요. 암이 너무 진행돼가지고서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고 호흡곤란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마 여명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사이먼턴을 만나가지고 다른 방법도 없고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자, 머리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이 내 목에 있는 암을 아이스크림 녹이듯이 녹여서 밑으로 흘러내려서 사라진다고 하는 걸 믿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3차례 정도 한 20분씩 하게 했는데 일주일쯤 후에 음식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2주 후에부터는 힘도 더 생기고 체중도 늘어가더니 2달 후에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사이먼턴한테 배워서 이렇게 주로 암 환자들한테 이 방법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 방법을 이제 응용하는 이제 의사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4번째로 신념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허인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한국에 살 때 백혈병이 걸렸어요. 급성 골수성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 항암제를 한 석 달가량 병원에 입원해서 맞고 그랬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같이 치료하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떴는데 이분이 기적처럼 좋아졌습니다. 이분도 이제 치료의 반응이 안 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 아주 절망 속에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쓴 체험담을 보게 됐는데 그 체험담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목사께서 위궤양이 아주 심해서 약을 먹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느 날 무슨 성경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내 위궤양이 이미 다 나았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이제 낫겠구나 하는 이제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나은 사람으로서 믿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도 했더니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프지만 나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허인수 씨가 절망 상태에 있는데 그 글을 보고 내 백혈병도 이미 다 나았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5번이나 계속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몸의 형편은 이렇게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데 들에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이거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혹시 돌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인수 선교사는 자기가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누워있을 수가 없다. 나도 일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후퇴하지 않아서 그 뒤로 깨끗하게 좋아져가지고 다음에 그 선교사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까지 뭐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었답니다. 그 옆에는 지나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속에서 제가 발견한 바는 나는 중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치료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투병한다고 그러죠. 저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필름이 나는 중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한 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중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자기 몸에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병이 잘 낫지 않는다. 나는 허인수 선교사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허인수 선교사는 몸의 형편은 실제로 중해요. 그런데 마음은 나는 이미 다 나았다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참 이렇게 좀 심한 병에 걸린 상황에서 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최면요법이라든가 바이오 피드백이라든가 또는 NLP라든가 기타 웃음 치료라든가 이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의 한정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네. 그러면 주요한 각 질환별로 그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사회에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죠. 대개 이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물론 병원의 이제 전문적 치료도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삶의 방식, 그다음에 생활 습관, 마음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그 심장병 환자들에게 저는 일단 어때요? 숨쉬기를 잘해야 돼. 배로 숨쉬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고 음식이 아주 중요한데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으로부터 저단백, 저칼로리의 소식 위주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저는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는 꼭 절식을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며칠 정도.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생식을 이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운동이 중요하죠. 운동은 산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연료법이 중요해요. 반신욕을 하거나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이 긴장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반신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 우위에서부터 부교감신경 우위 쪽으로 신경이 바뀌면서 긴장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진단 말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는 저는 가슴에 뜸뜨기 이게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부항요법이라고 하는 게 흡강요법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해독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신경의 조화를 회복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은 이분처럼 이렇게 모관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장은 윌리엄 하베이라고 하는 그 생리학자가 전신의 혈류는
두 주먹 크기의 심장이 박동 힘으로 혈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사지에서 피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네거티브 프레셔, 음압의 힘에 의해서 혈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팔다리를 잘 움직이고 떨게 하는 방법이 심장병 환자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병 환자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 전정희 씨도 지금 박사님 쭉 말씀하셨는데 생식 같은 음식 같은 거 그대로 하셨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식 하다가요. 한 2년쯤 하다가 이제 채식으로 돌렸어요. 채식을 계속 먹다가 이제 한 5년, 6년 지나면서 이제 자연식 그렇게 운동요법, 이제 모관 운동, 내원력, 또 풍욕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아니 근데 생식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음식들 드셨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시금치라든지 쑥갓, 당근, 뭐 연뿌리, 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4가지, 5가지 채로 썰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네. 아주 잘게 이제 우리 딸하고 둘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이제 오물오물해서 넘기고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효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 해보신 게 없는데 거의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서는 이제 내원요구, 모관 운동, 그리고 이제 온살 돌리기. 온살 돌리기. 예. 내원역을 지금까지 24년간 하루도 안 빼고 지금까지 했는데 감기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어머머머. 병원 약을 그날로 떼어갖고 지금까지 병원 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니 온살돌이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셨어요? 온살 돌리기는 작년까지 7시간씩 하다가요. 하루에요? 7시간이요? 예. 이분이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6시간. 재밌었어요, 그게 온살 돌리기가? 이제 힘들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제 1시간씩 그렇게 하면서 쉬었다 이제 자꾸 늘려가지고. 아, 그 지금 아주 재밌어요, 그게? 예, 재밌어요. 하다가 좀 힘들면 이제 막. 그러면 춤도 텔미라는 노래도 아주 배워요. 텔미. 그 춤도 춰요. 쳐요? 예. 오. 하다가 힘들면. 따라서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면 따라서. 선생님 요즘 그리고 아토피 같은 피부병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피부병에도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예, 그 이제 아토피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또 역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정말 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너무 힘들게 하는데요. 아토피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5가지 방법을 그대로 응용을 합니다. 특히 젖먹이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이 분노나 두려움이나 그런 죄의식 같은 게 없는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건선과 같은 이제 아까 아토피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토피는 정말 환경 문제에 있어서 자연과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그런 삶의 방식하고 관계 있는데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햇볕을 많이 쬐고 땅에서 땀을 흘리고 밖에서 많이 놀도록 하고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고 곡채식 위주의 이제 그런 식사 방법을 개선하게 하고 이렇게 목욕 방법, 온열요법 같은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차츰차츰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은 정말 어려운 질환인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생식을 길게 했더니 그게 아주 특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질병이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아무래도 암 환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암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암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성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누구에게나 몇천 개 내지 몇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지 않느냐면은 우리에게는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암을 제압하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 그걸 NK세포라고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죠. NK세포라고 하는 것이 암을 그때그때 제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네. 이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NK세포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 치료에 대한 목표는 물론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이런 생활요법에서는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에요. 왜 면역력이 떨어졌냐? 우리는 과로와 긴장과 스트레스.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관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음식을 그때그때 패스트푸드를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암세포는 생기는데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이제 암이 발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나 암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활 방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건 아까 5가지 방법. 호흡할 때 우리가 긴장이 이완이 되죠. 그 다음에 음식은 역시 곡체식 위주의 소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식이나 생식 같은 것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명상이나 웃음 치료, 그 다음에 햇볕에 나아가서 걷기, 산책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암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온열요법이 중요해요. 반신욕이라든가 온열 찜질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암에 대해서는 그 면역 세포를 증강시키는 그 생물학적 면역 제제들이 또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그 한국에 그 진영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생물학자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하고 그 조인을 해가지고 주목나무나 그 산삼 속에 있는 그 불멸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모탈 셀이라고. 불멸의 세포의 줄기세포를 이렇게 추출해서 배양하는 걸 성공을 해서 그걸 썼더니 면역력이 아주 면역세포, NK세포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서 에이스도 면역 문제 아닙니까? 에이스까지 이제 치료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이미 다 나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면역력이 증강돼서 암도 멈추거나 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만성 통증 가지신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 만성 통증 환자들이 또 하나의 우리 시대의 역병인데요. 네. 그래서 서양에는 통증 산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통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통증 때문에 수술을 받고 병원에 오래 입원한 분을 많이 봤죠. 물론 그런 병원의 전문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의 통증을 관리하는 데서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한 방법이 만성 통증 환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두통이 있다거나 어깨 결림이라든가 허리 통증이라든가 하는 주변의 통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제가 뭐 사실은 동의보감을 깊게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잘 모르는데 난 이순신 장군 말이랑 똑같네. 성즉사요 뭐 그거랑. 이거 꼭 하나 알거든요. 이게 아주 통증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내용인데 통즉 소통한다고 통자예요. 우리 기혈이 소통이 잘 되면은 불통, 통증이 없어요. 기혈이 불통,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통증이란 말도 되지만 병이란 뜻도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날 어깨가 결린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할 때 그건 다만 어깨나 허리나 또는 무릎에 그 국소적인 거기에 병이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원인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전신에 기혈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경고등이 켜진 것 같아요. 사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잘 봐서 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치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경고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통증은 대개가 긴장과 스트레스, 특히 여성들에게는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온열요법이 중요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시 기혈 소통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독 물질을 배설하기 위해서 절식이라든가
저는 만성 통증 환자들이 절식을 한 후로 일주일 정도 효소 절식이나 이런 거 한 후로 통증이 극적으로 좋아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즉 불통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통증 환자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이런 방법을 꼭 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정말 2주간에 걸쳐서 박사님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이 심각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아주 좋은데요. 네. 그럼 무엇보다도요, 그 온살도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대충 했어요.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오늘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네, 우리 전정혜 씨가 하루에 7시간씩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저 모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꼭 7시간 누구나 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분은 너무 이걸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늦잠을 잘 수가 없대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정혜 씨가 온살돌이 베테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온살돌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발뿌리는 그대로 고정하고 저거요? 발 뒤꿈치만 살짝 띄어서 옮겨놓고 아, 이게 포인트군요. 몸에 힘을 빼고 살짝 몸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서서히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빨리빨리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제 자기한테 천천히 가장 서서히 편한 이렇게 상태.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해요. 지금 빨리빨리면 7시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빨리빨리 하니까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이걸 오늘 밤에 꼭 1시간만 해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우선 혈액순환이, 혈행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 운동도 해서 뇌혈류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요. 위장이 좌우로 회전되니까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예. 이 근육이 이완되지 않습니까? 네. 척추도 교정이 되고, 네.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많이 하게 된다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숨이 아까 첫 시간에 숨 이야기했는데 숨이 저절로 아랫배로 쉬어지게 돼요. 몸도 고르게 되고 호흡도 골라지고 마음도 골라진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능 이렇게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온살돌이까지 또 다시 한번 해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데요. 진짜. 네. 자, 오늘 두 분 정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2주간에 걸쳐서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심신의 어떤 병이 생겼을 적에 병원이나 또 의사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이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그 2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활의 그 습관을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병, 심지어는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병까지도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지 다 사실은 경고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 건강에 대한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심신의 병이 없는 상태의 사회적 안녕, 나아가서는 영적인 안식을 취해야 된다 이제 하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운 병들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 생명의 메시지이자 정말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라.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불멸의 영혼의 안식으로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병을 꼭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병을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영혼을 진화시키는 좋은 기회의문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에 꼭 새기겠습니다. 예.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